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8사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재개발 조합들이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연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 상가거리 뒤편으로 펼쳐진 노후주택 밀집 지역. 한강변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한남 뉴타운 일대가 올해 들어 개발에 속도가 붙었는데 이곳만 정비구역 해제로 사실상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곳이지만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불확실한 재개발보다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상가 소유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달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8사 대책으로 해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특히 공공기관 단독 시행으로 가면 동의율과 사업 진행 속도에서 더 이점이 많아 주민들의 움직임이 한층 바빠졌습니다. 한번 또 큰 실패를 봤기 때문에 공공재개발로 가면서 약속했던 인센티브 그런 것들만 저희들한테 적용된다 이러면은 하늘이 준 기회다. 상가 부분에 대한 어떤 설득 그 요소들도 SH 쪽에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해서 그냥 SH 단독으로 가고 우리는 옆에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약 2만여 평, 1,000세대 이상의 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규모로 높은 용적률과 고층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SH 설명회까지 마친 한남 1구역은 우선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되 상업지역과 시너지를 키울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년의 도시재생 사업을 마무리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좁은 골목과 가파른 비탈길이 얽혀있는 창신동은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에 재개발 사업에서 외면받아온 지역입니다. 특히 재개발 추가 분담금이 부담되는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는데 이번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에서 공사비를 납부하고 10년간 살면서 갚는 지분 공유형이 제시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 장기 세입자들과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기회가 왔다. 첨예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용적률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공재개발이 됨으로 해서 250%에서 300%를 준다. 추가분의 절반은 공공으로 가져가겠다. 장기 세입자들은 대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20곳 이상이 사업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가운데 낙후도와 사업성, 주민 참여 의지 등에 따라 10여 개만 일부 지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낙후도 측면에서 점수가 깎일 수 있는 신축 빌라, 상가 등을 구획에서 제외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일부 지역의 난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와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공모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이렇게 조합 참여가 활발한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참여가 저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 1호는 용산 중산 시범 아파트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김원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원효대교 북단 한강변에 위치한 용산구 이촌동 중산 시범 아파트입니다. 50여 년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난 곳으로 낡고 허름한 붉은색 벽돌 외관이 눈에 띕니다. 입지가 우수해 재건축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서울시와의 토지 소유권 문제, 조합 간의 갈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 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문의 계속 오시고요.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사전 컨설팅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전 컨설팅을 이제 신청하시면 관사 계획이라든가 이제 사업상이나 이거 분석해서 이제 드려야죠. 8일까지 접수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228세대인 이 아파트는 용적률이 195%입니다. 공공재건축 시 최대 용적률인 500%를 적용받는다면 약 6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산 시범아파트는 공공재건축 1호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이 민간 재건축에서 공공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을 바꾼 데에는 사업 속도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민간 재건축은 인허가 단계부터 완공까지 7에서 10년이 걸리지만 공공재건축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사업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 비중이 높고 공공환수 조치로 수익성이 낮다는 게 단점이지만 정부가 공공재건축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찍이 참여 결정을 하는 주체들한테는 대책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해남률 최저 비율을 적용한다든가 초기 사업비 정도 기금융자를 지원하는 것 등을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요. 시범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고 기부 체납 비중은 최소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건축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던 부분들의 새로운 하나의 출구 전략이 될 수는 있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관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들이 이런 분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제시가 된다면 재건축 조합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겠죠. 정부는 이달 중 공공재건축 사업 설명회를 연 뒤 올해 안에 시범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